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발의된 지는 한참이 됐는데 15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각 대선 후보들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 준비하고 있고요. 일상 회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던 전 세계의 코로나19 극복 움직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출몰에 멈칫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이 여파가 큽니다. 네, 이전보다 전파력이 더 강력하다. 이런 보도가 많아서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팩트체크를 오미크론과 관련한 것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지난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식 확인을 하고요. 다음날 세계보건기구 WHO죠. 이 오미크론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흔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부르는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네. 이 가장 최근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은 변이가 12번째 알파벳인 뮤 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고될 변이는 13번째인 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라는 발음이 새로운이라는 뜻의 영어 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건너뛰고 오미크론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그 다음 뉴 다음 알파벳이 크시거든요. 크시가 영어 철자로는 C입니다. XI. 근데 C.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곳이 중국이죠. 예. 현재 중국 지도자는 시진핑 주석이고요. 흔히 시주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이를 고려해서 뉴만 건너뛴 게 아니고 크시 두 개를 건너뛰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소문 주장이 나왔고요. 네. 이에 대해서 WHO는 중국에서 C는 흔한 성씨고 바이러스 이름에 사람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규칙에 따라서 피하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보도에 따르면 이 뮤 변이 앞서 뮤 변이는 사용을 이미 했거든요. 네. 뮤를 성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뮤. 전 세계 뮤라는 성을 쓰는 전 세계 인구가 102만 명인데 이 C를 성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7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WHO 주장에 따른 반응에 따르면 C를 안 썼으면 뮤도 안 써야 되는데 왜 C만 안 썼을까 해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뮤라는 성은 이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에서 많이 쓰이는 성이고요. 네. 이걸 감안하면은 WHO 설명이 조금 부실해 보입니다. 흔히 말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곳이 나이지리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남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입국자를 많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하면서 이 오미크론이 정말 얼마나 강력하길래 그러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증상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네, 일단 전파력은 기존의 변이보다 좀 강력한 편이어서 그건 다 같이 인정하는 편이고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이 처음 발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 그 남아공 의사협회 회장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오미크론의 증상은 극히 경미하며 세계가 감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락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 안젤리크 쿠체 박사가 SBS에 인터뷰에서 이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정확한 거는 아주 많이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사를 가서 만나보라 이런 얘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치료한 오미크론 환자는 40세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 노인층 감염으로 확산이 되면
앞으로 몇 주 사이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는 증상이 경미할 수도 있지만 이 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이 감염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오미크론 변이 출현이 국가별로 백신 접종의 부익부 빈익빈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네. 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변이가 주로 보건 상황이 나쁘고 이 백신 접종이 부실한 지역에서 나타나기 쉽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그동안 변이 중 다수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되기 전인 지난 1월 이전에 뭐 브라질, 필리핀, 인도, 페루, 콜롬비아 등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접종률이 좀 낮은 지역들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특히 우려되는 곳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크게 좀 낮습니다. 이 백신 접종 통계를 볼 수 있는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네. 30일 기준으로 아프리카는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대륙들은 대부분 50%의 집중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감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에서 또 새 변이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또 이거는 이제 국제 여행 이동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후에 많이 여행들을 안 가신 걸로 각국들이 패스를 많이 해서 그렇게를 알고 계신데 네.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어. 이 세계 관광기구 통계를 보면 이 국제관 이동이 거의 중단된 게 지난해 4월인데 그 당시에도 389만 명이 이동을 했고요. 네. 또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그 다음 달 4월에도 앞에가 3월이었고요. 그 다음 4월에 1,660만 명이 국제여행을 갔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여름 7월에는 5,608만 명이나 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은 영국, 벨기에, 독일, 홍콩, 이스라엘 등에서도 이제 환자가 확진된 상황인데 대부분 다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한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프리카 등 백신 접종이 낮은 지역에 백신을 좀 공급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나와서 우리도 사실 우려가 큰데 이분들도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신 분들이었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오미크론을 예방하려면요. 네. 백신 접종만이 최선인가? 그냥 백신 접종 맞으면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확인된 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리는데요. 네. 이 보통 전파력, 치명률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수석 의료본부인 앤서니 파우치 유명하신 분이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워싱턴 포스터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의 전염성, 심각성, 특징 등 뭐 이런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약 2주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과 미국 국립보건원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이 델타 등 다른 변이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고 믿을 만하다. 이런 백신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추가 접종이 가장 강력한 보호 대책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측에서는 이 오미크론이 면역을 회피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항체 치료제는 이 최초 처음 나왔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제 세포를 감염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명치기를 만드는데 이 오미크론의 경우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32개의 돌연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돌파 감염이 가능한 델타 변이의 경우가 유전자 변이가 2개뿐이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이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게 개발된 백신과 항체 치료제는 효능이 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면역을 회피해서 오미크론이 면역을 회피해서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맞았던 이 백신들이 뭐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최선의 예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현재로서 가능한 최선의 예방책은 최선의 방책은 역시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이 다른 변이에 비해서 방어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추가 접종을 통해서 바이러스 중和항체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아까 처음 발견한 남아공의 안젤릭 쿠체 박사도
오미크론 역시 델타 변이와 마찬가지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증상도 덜하고 회복도 빨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가 그 기초의학에서는 가장 권위가 높은 곳인데요. 네. 여기에 데니 알트란 교수도 이 백신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도 이 남아공에 입원 환자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한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는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을 맞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지금 추가 접종, 부스터샷에 대한 권고와 강화된 방침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팩트체크는 최근에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영입돼서 당대표 패싱, 뭐 이런 파장을 좀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수정 네. 교수의 발언을 준비하셨군요. 네.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죠. 이수정 경기대 법례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서 자신의 아들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에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여자 직업 법무관은 대의로 뽑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밖에 못 따는지 젊은 남성들의 박탈감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방송을 들었는데 이수정 네. 교수가 이른바 이제 2030 세대 남성들이 현 사회에 대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요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네. 취지로 그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예로 든 것인데 이 발언이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이 됐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사실 언뜻 들으면 같은 법무관인데 성별로 이렇게 다른 계급, 대위, 중위 이렇게 다른 계급에 임용된다는 게 맞습니까? 좀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아닙니다. 군 법무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단기 군 법무관과 이 직업으로 군인의 길을 가는 장기 군 법무관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 병역 유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군 법무관은 뭐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요. 이 중위로 임관해서 3년간 복무 대위로 전역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장기 군 법무관은 대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10년간 복무 후에 계속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군인사법 제12조 장기 초임계급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장기 초임계급은 소위로 하지만 일부 직무의 경우 초임계급을 중위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국법 홈페이지와 문법원 초계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장기 군법무관은 임관 후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되 5년째에 한해서 1회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10년 복무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전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군법무관은 임관 후 3년간 의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기 섹션에 보면 장기 군 법무관의 경우 대위로 연관하면 영예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 같은 조건의 복무에서 성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마 장기군 법무관과 단기군 법무관을 차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단기로 군 법무관을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남성이 아무래도 이제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남성들이 주로 임용이 되는 것이고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게 되는 장기군 법무관은 여성들도 임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제도 자체가 완전히 그 루트가 뭐 다르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혼동을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기 군 법무관은 말씀하신 대로 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그 전부터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 장기 군 법무관의 경우는 이 군에서 수행하는 법률 사무가 좀 한정적이어서 변호사 사무소 개업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 모집이 어려웠다가 이 국방부가 이제 뭐 임관 2년 만에 서령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 복무 연한을 50년에서 5년으로 일자 줄이는 등 혜택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변호사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최근 경쟁이 좀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공무원이죠. 일단 안정적인 혜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좋다 보니까 최근은 여성과 지방 로스쿨 출신들의 관심이 높아서요. 이 지원이 많았는데 첫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을 선발했던 2012년엔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후 7년 동안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군요. 네. 자, 그러면 이수정 교수의 이 발언 똑같이 로스쿨 나왔는데 남녀 성별로 계급을 다르게 선발하더라. 이 발언 내용은 좀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모니터링한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었습니다. 저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 청취자에게 알려준다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재의 범위도 건강, 시사, 자동차 정보 등으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자체에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정말 좋은 정보를 엄선해서 알려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2주간 들으면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용인시나 수원시 등 지자체 관계자나 국민권익위원회, 경기산악융합원 등 정부기관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대부분 청취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자체나 기관이 하고 싶은 말, 즉 홍보로 인터뷰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26일 방송에는 용인시장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출연했는데요. 먼저 도시이야기 코너에 출연한 용인시장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고 용인시가 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용인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문 지면으로 치면 홍보나 동정면에 짧게 실릴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고 있다는 행사나 사업이 정말 시민에게 유용하게 잘 운영되고 또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질의도 없어서 지자체의 일방적 홍보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출연한 코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권익위의 올해 큰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 다음 주부터 반부패 주간이며 공익신고의 날 행사가 열린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청취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려면 우리가 공익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공익신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 실제 시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한다는 프로그램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인터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지자체나 기관의 홍보 인터뷰가 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네, 11월 25일 목요일에 방송된 대신 공부해주는 남자 전민기 코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른바 PX라고 불리는 군마트의 할인에 대해 다뤘는데요. 저는 이 소재가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왜 지금 이 내용을 다룬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군마트가 저렴한 게 크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도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다 좀 비판적인 의견 주셨는데 혹시 긍정적인 내용 있을까요? 네, 유익하게 들었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16일 화요일에 해남에 사는 중학생과 해남 주민이 출연했습니다. 해남에 있는 두륜중학교가 학생 수 미달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서울광장에 트랙터를 끌고 왔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과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소도시의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서 크게 다뤄지지 못할 수도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학생의 인터뷰를 들은 것인데요. 폐교가 학생들에게 추억이 사라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인터뷰였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